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주말장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됐죠.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어제 저녁장에 또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뉴욕장에서 골드는 나는 안 죽었다. 바짝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전고점에 거의 전고점 구간에 거의 도달할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빠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아시아 시장 들어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고요. 실버 역시도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락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뭔 얘기냐? 어제 CPI 지수가 10월달, 11월달에 통합을 해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왜곡됐다. 그래서 이거 지금 노동통계청에서 이건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소위에서 월가에서는 지금 CPI 지수 이건 못 믿겠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그랬죠. 시장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는 뭔가 거리가 있을 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제 미국의 3대 증시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PI 지수가 어제 뭐 예상보다 한참 뭐 밑으로 나왔어요. 예상 뭐 하회. 예. 지금 이 원래 전년 대비 3.1%를 봤거든요. 그러면 2.7% 나왔어요. 전월 대비 3%인데 0.3%인데 0.2%가 나왔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월달, 11월달 나누면은 그 절반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물가 상승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주거비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상당히 왜곡, 심하게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제 트럼프 형님이 연설에서 물가는 지금 안정적으로 뭐 하락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물가는 엄청나게 지금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대통령 연설에서 이미 그런 어떤 형태의 물가는 잘 관리되고 안정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달치를 합하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걸 이 두 달로 나눠 가지고 더 이 데이터를 왜곡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일본 CPI 지수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데이터는 계속 중복해서 이 중첩돼 가지고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의 이 물가 지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CPI 지수가 상당히 많이 왜곡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조작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의도적으로 셧다운이라는 그 핑계를 대고 이거는 조작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 노동통계국에서 셧다운 영향으로 월간 상승률을 발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CPI 지수는 신뢰도가 그냥 뚝 떨어졌다. 그리고 왜곡된 흔적이 너무 많고 심지어 왜곡을 떠나서 조작까지 시도한 것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한국 같으면 이거 청문회 해야 되겠죠. 예, 아주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향후에 이 소비자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뭐 또론 백료 이거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어쨌든 발표 수치를 확 죽여가지고 그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땐 내년 중간 선거에 참패를 할 것 같아요. 완전히 하원은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지금 벌써 데이터 나오는 거 봐보면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하여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CPI 지수는 10월달, 11월달을 2개업을 통합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 섞어가지고 데이터를 이 좋은 방향으로 가공한 것 아닌가, 왜곡시킨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적게 나왔으니까 이때에 뭐 반응을 하자 이래서 어제 골드도 그런 겁니다. 바로 상승했다가 이거 하나하나 분석해가 뜯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바로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에 이제 그런 분석대 자료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아시아 시장에는 지금 내리 깔고 있고, 뭐 골드 실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오전에 이제 BOJ 중앙은행의 발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 뭐 25bp 0.25% 인상하는 거는 거의 결정된 내용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시장에 벌써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제 그 유럽은행은 그 금리 동결했죠. 연속 4회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인하를 해도 될 건데 그죠? 그런데 영란은행은 어제 25bp 0.2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뭐 그랬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시장은 한쪽은 이제 금리 동결했고 한쪽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달러가 살짝 죽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큰 흐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유로화가 조금 더 힘을 내면 영단은행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파운드가 좀 오늘 강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일본 지금 BOJ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하게 되면 달러는 어쨌든 하락세로 약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BOJ 일본 중앙은행의 그 25bp 0.25%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내년에도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많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계속 오늘 아침에도 댓글에 지금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실버는 언제 영향을 받습니까? 뭐 골드는 언제 영향을 받습니까? 언제 가격 조정이 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골드 실버는 다른 쪽에 비해서 조금 늦게 온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길게 온다고 보면 되는데, 일정 기간, 그러니까 지금 12월달에 0.25%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내년 1, 4분기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일본 금리 인상만 놓고 봤을 때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죠. 뭐 오바마 케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대법원 그 선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는 5월달 지나고 나면은 연준 의장이 이제 임명이 된다든지. 근데 연준 의장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연준 의장의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론포가 원하는 1.5% 1.75% 지금 현재는 한 2%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말로는 오늘 어제도 이제 CPI 지수 나왔지만 소비자 물가가 지금 아주 고공이에요. 이제 얘기는 내년 1, 4분기나 2, 4분기에
이제 관세나 이런 영향이 다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고 하게 되면 물가는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오늘 어제 CPI 지수 나온 거는 거의 조작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권하던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 국채 이자가 많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어제 CPI 지수 조금 잘 나왔다고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아침에 4.128. 제가 그랬죠. CPI 지수 잘 나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기 국채들이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 형태든 그 돈을 풀어 가지고 경기를 이게 뭐 중간 선거에서 좀 표를 받으려고 확 띄웠어요. 그런데 물가가 싹 올라가 가지고 지금 서민들은 뭐 난리가 나고 국제 수익률 이자는 엄청 크게 나가고 이렇게 돼 버리면 안 한 만큼 못 하죠.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뭐 계란이라든지 뭐 이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뭐 15% 25% 물리다가 제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예. 하여튼 뭐 어제 트럼프 행진 연설에도 봐보면 내년에는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예. 일단 군인들한테 1776불씩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250만원씩 일괄 다 주겠다. 국민한테 2000불씩 주겠다. 한 300만원씩 주겠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풀리죠. 그 벌써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부분에서는 수입업자가 내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 이제 대법원 판결 딱 되면 소송 쫙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면 국채를 다시 발행해 가지고 그걸 땜빵해도 물론 관세는 이제 품목 관세를 돌려서 그걸 메울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어제 트럼프 형님의 이 연설 내용의 뭐 결론은 그건 같아요. 금리를 팍 내리고 그 다음에 돈을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돈 많이 풀어 가지고 경기를 업 시키겠다. 주식 시장도 업 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부메랑이 이제 완전히 뭐가 들어옵니까? 인플레이션이 들어오죠. 그런 이제 내용인데 뭐 어쨌든 오늘 트럼프 형님 연설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어떻든 유동성 엄청나게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갈 거예요. 한번 지켜봐 보세요. 자, 오늘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11시 거의 다 돼가는 10시 55분인데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발표가 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회원가입 많이 해 주시고 요즘 회원가입 좀 저조한데 빨리 회원가입 100명 만들어서 우리 재밌게 프로그램 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이쯤에서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1토르 온스당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4,323불 40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90만원, 팔 때가 76만 10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3,748만 4천원, 2억 3,748만 4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1터로이 온스당 65불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65불 턱걸이 하고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4,54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팔 때가
10,86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420만 천원, 420만 천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28, 이게 막 제가 볼 때 좀 다시 오르지 않을까 느낌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어제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 어제 4.135였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낮에는 오전에 4.141이었죠. 오전까지 하루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오늘 아침에 98.125, 뭐 거의 뭐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환율이 어제 저녁보다 뭐 살짝 빠졌는데 그 사이 또 일은 올랐네요. 1478원 44전, 거의 여기서 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이 어제 비트코인도 어제 CPI 지수 발표되기 직전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분석되면서 CPI 지수가 어떤 형태든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야, 발표되고 바로 빠졌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어제 8만 불이 빠져버리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겨우 84,428불에서 터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먹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한 54% 먹었고 빠질 때 한 30% 먹었습니다. 예. 선물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들어갔다가 한 18% 정도 마이너스 18% 손절했습니다. 예. 자, 가장 지금 엔캐리 청산이 오게 되면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비트 쪽인데, 예, 오늘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저는 완전히 다 현금화 시켰습니다. 자, 오늘 오후 이제 12시쯤 지나고 나면 일본의 금리 인상 발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니까 잘 지켜보시고, 벌써 실버는 4시간 봉을 봐보면 65불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단기 추세선에 지지를 받느냐 빠지냐, 여기가 빠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64불 턱걸이는 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빠지게 되면 63불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엔캐리 청산의 금리 인상 이 시도가 떨어지면 분명히 실버는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골드도 마찬가지겠지만 골드는 등락 수준일 거고, 실버는 소폭 조정을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오늘 오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특히 KRX 하시는 분들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모니터 앞에 트레이딩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니터 앞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손절 라인 분명히 잡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골드 실버 시황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한두 시간 안에 일본 중앙은행 BOJ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바짝 긴장하시고 잘 응대해서 모두 성투하는 주말장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골드 실버 시황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전체적으로 성투로 마무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